그런데 이런 과정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구간에서 매수하고 비슷한 구간에서 추매를 하여 물량이 많아지게 되고, 안녕하세요, 흑우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며 사용하는 수많은 보조지표들, 사실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이름만 들어서 알 수 있는 거래량과 같은 보조지표도 있지만, 볼린저 밴드, RSI, MACD, 일목균형표와 같은 보조지표들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차트의 보조지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매물대, MACD, 그리고 볼린저 밴드와 유사한 엔벨로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매물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매물대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대에서의 거래량을 나타내는 막대형 그래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막대형 그래프는 다음 사진과 같은데요. 가로축으로 희미한 막대가 생겼죠? 지금 보이는 차트 안에는 총 두 가지의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로축을 가지는 매물대 차트, 다른 하나는 세로축을 가지는 거래량 차트입니다. 이 둘이 나타내는 것은 모두 거래량이라는 하나의 지표인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물대 차트는 호가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고, 거래량 차트는 거래일을 기준으로 나눈 차트인 것이죠. 매물대 차트는 다른 복잡한 설명이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의 이름인 매물대와 그래프의 형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름부터가 저 노란색 막대 그래프의 길이만큼 거래가 일어났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물대의 막대 그래프가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막대가 긴 구간에서 많은 거래가 일어났구나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호가에서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매물대 차트가 두터운 구간은 오랫동안 특정 호가 주변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누적이 된 것일 수도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나 개인들이 일정 가격 범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추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 매물대가 두텁게 되었고, 지지선이나 저항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일정 수치 이상 떨어지면 어떤 것을 하죠? 바로 손절을 하기보다 추매를 진행하죠. 추매를 진행하다 손절 컷에 닿게 되면 손절을 하거나,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존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구간에서 매수하고 비슷한 구간에서 추매를 하여 물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것이 지지선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손절 컷에다 매도를 진행할 때에도 혼자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매도를 하며 패닉셀이 일어나게 되고 지지선이 뚫리며 폭락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몇 사람들은 매도를 하지 못하고 다시 회복되기만을 기도하며 존버를 시작하게 됩니다. 존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전만 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위쪽 호가에서 대기하고 있어 다시 그 호가를 뚫고 올라가는 데에 힘이 드는 저항선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처럼 매물대 차트를 활용한다면 지지선과 저항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매물대 차트의 가장 큰 단점은 기간에 따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어도 기간이 짧거나 너무 길면 왜곡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기간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MACD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MACD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MACD는 지금 보시는 차트의 맨 아랫부분에 그려진 것과 같이 생겼습니다. 오를 때에는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의 위에 위치하고, 내릴 때에는 그 반대인 것을 볼 수 있죠. MACD를 한글로 번역하면 이동평균 수렴 확산지수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컨버전스는 수렴, 다이버전스는 확산으로, 이동평균선이 벌어졌다 다시 모이고 또 벌어지는 것을 매매에 활용하는 보조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ACD 설정의 디폴트 값은 short 12,
롱 26, 시그널 9라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2일 단기 이평선과 26일 장기 이평선을 사용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그널 9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시그널 선도 MACD라는 선의 9일 이평선입니다. 그럼 간략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12일 단기 이동 평균값에서 26일 장기 이동 평균값을 뺀 것을 선으로 연결하면 주황색의 MACD 선이 됩니다. 이 MACD 선이 양수일 때에는 단기 이동지수 평균이 장기 이동지수 평균보다 위쪽에 있을 때이고, 이것은 주가가 상승하는 신호로 여겨지게 됩니다. 반대로 단기 이동지수 평균이 장기 이동지수 평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MACD 선은 음수가 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신호로 여겨지죠. 하지만 이렇게 MACD 선으로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판단하여 매매를 한다면 우리가 정할 지표가 두 개였겠죠. 하지만 MACD 설정에는 하나의 지표가 더 있습니다. 바로 9로 설정이 되어 있던 시그널 선이죠. 이 시그널 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인가 시그널을 줄 것만 같은데요. 바로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는 선입니다. 이 시그널 선은 단기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 값을 뺀 MACD의 값을 다시 한번 9일 이동평균을 한 것으로 파란색 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실선이 교차하는 시점이 바로 단기 이동 평균과 장기 이동 평균 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따라서 MACD 선이 시그널 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MACD가 9일 동안의 평균보다 높게 형성되었다는 의미로 매수 신호, 반대면 매도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엔벨로프입니다. 엔벨로프는 앞선 영상에서 설명한 볼린저 밴드와 비슷하게 주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는 보조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가는 일정한 밴드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보조지표인데요. 실제로 생긴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설정값은 20의 6이라는 값인데, 이는 중앙의 기준이 되는 값이 20일 이동평균선으로 상하단 지지선과 저항선을 6% 이격하여 그린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는 지표이죠. 지금 사진은 볼린저 밴드와 엔벨로프를 동시에 그려본 차트인데요. 두 보조지표 모두 주가의 밴드폭을 그려줘 매매에 도움을 주지만, 둘의 차이점은 표준 편차의 사용 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평균과 가까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평균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볼린저 밴드는 밴드폭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데, 일반적으로 밴드폭이 작아졌다는 것은 가격의 편차가 작아졌다는 것이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 머물러 횡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지나 저항선 내에 주가가 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여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처럼 밴드폭이 작아졌을 때 매수를 하라고 추천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밴드폭이 작아졌을 때 위쪽과 아래쪽 양쪽으로 발산할 가능성이 존재하니 밴드폭이 작아졌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것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반면 엔벨로프는 밴드폭이 언제나 일정합니다. 사실 21선을 띄워놓게 되면 딱히 엔벨로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밴드폭이 눈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딱히 활용도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엔벨로프를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활용했었습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복잡한 조건들을 넣었었지만 복잡할수록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imply is best라는 말처럼 돌고 돌아 가장 간단한 지표 중 하나인 엔벨로프로 돌아오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조지표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캔들 차트부터 거래량,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RSI에 대해,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매물대, MACD, 엔벨로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트를 분석함에 있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지표들이 있고, 그 지표들을 참고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제 생각엔 이 정도만 알아도 누가 차트를 띄워놓고 설명을 할 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차트에 거창한 것들을 띄워놓는 것 같지만 별거 없거든요. 또 이러한 보조지표들을 사용해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명심하셔야 할 점은,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라는 점. 모든 것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 큰 돈을 벌게 해줄 수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구 없는 그날까지 후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